저희 아버님께서 그 암을 투영할 때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걸 원인론에 있어서의 유전자 손상론은 정확히 틀린 얘기고 결과론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이 썩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방치했을 때 금방 상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발암 물질, 그것이 등급이 어떤 등급이든지 간에 모든 발암 물질은 썩지 않는 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인 치유 알고리즘 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계시고 수수영이라는 치유의 원리로서 많은 암 환자들을 치유하고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김성동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수형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약사님, 의사분, 한의사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파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 실시간으로 실제 현장에서 암 환자를 비롯해서 경증 질환자에 이르기까지 이 이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개선시키고 그분들의 증상을 사라지게 하고 질환을 없애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과의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어떤 우리가 질병을 자신만의 뭔가 용어나 자신만의 그런 뭔가 원리라고 할까요? 이걸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막 풀어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를 그 단어와 그 용어로서 이 병의 기전이나 이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구나라는 약간 깨달음이랄까 이런 게 오거든요. 근데 약사님께서 제가 주신 책을 딱 읽고서 이 수수형이란 이 세 가지로 암이라는 질병을 풀어낸다?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약사님이 이제 보통은 약만 팔고 뭐 혹은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도 암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또 암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이 활동 이어가신 분은 약사분들 중에서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이 암이라는 병을 다루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의 기질적인 부분도 크겠고요. 즉 기질이라는 건 오지랖이 제가 넓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전 세계 스웨덴 인구에 맞먹는 즉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적 재앙이죠. 팬데믹급이죠. 더하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사망을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위암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과정을 모든 암 환자들이 즉 시간 잃고 돈 잃고 그다음에 마음 다치고 이런 전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제가 약대 1학년 때 그것을 목도를 했어요. 뭐 그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이 처음 저한테 주입됐던 시기였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방향성이 좀 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오지랖퍼인 그런 기질 더하기 저희 아버님께서 그 암을 투영할 때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나중엔 조금 자라서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선명하게 냈으면 좋겠다. 해까지 이르게 됐죠. 우리가 현재 암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뭐 수술, 항암 방사선, 그리고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암 환자들의 그 5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방법이다. 이게 동의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시스템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암 환자분들이 지금 이 방법으로 암을 치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원칙적이다라면 그러면 약간 원칙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경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폐색이 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촉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표준치료법에 의존적이어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뺀 나 스스로 걷고 먹고 말하고 자고 그 모든 일상의 생활을 문제없이 무리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자연치유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이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전자의 손상론이라고 이렇게들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재정의를 반드시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게 손상론, 즉 원인론에 있어서의 유전자 손상론은 정확히 틀린 얘기고 결과론 쪽으로만 맞는 겁니다. 즉 유전자 결과론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유전자 손상론, 즉 암의 발생 원인을 유전자 손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이미 끝난 것을 어떤 환경을 바꾸는 자연치유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환경, 그중에서도 산소라는 그 인자위에서 오랫동안 저산소 상태가 유지된 나머지의 그 결과가 암이고
그 저산소 상태를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말하면 환경, 즉 산소의 부족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 원인이고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의 결과가 유전자 돌연변이, 즉 유전자 손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자명해지죠. 그럼 유전자가 손상된 부분을 도려내면은 그러면 암이 없어지냐? 결과를 없앴지. 아직은 원인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암이 난공불락이어서 암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다. 그것이 아니고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즉 목욕은 안 하는데 향수만 뿌려서 냄새를 없애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더 독한 지독한 채취가 나겠죠? 우선 목욕을 해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퍼퓸을 뿌린다.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찌든 때를 그대로 놓고 그걸 향수로 뿌려가지고 잠시 마스킹을 한다. 그거는 이제 매우 단기간에서만 의미를 찾게 되죠. 그래서 재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암이 왜 발생했는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정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려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이제 비슷한 우화 같은 게 있죠. 어떤 거냐? 현명한 나무꾼이 있고 현명치 않은 나무꾼이 있어요. 현명한 나무꾼이든 현명치 않은 나무꾼이든 당신한테 1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현명한 나무꾼은 나는 55분을 이 도끼날을 가는 데 쓰고 5분을 나무를 베는 데 쓰겠다라고 했고, 현명하지 않은 나무꾼은 나는 5분 동안 대충 날을 갈고 55분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무를 베겠다. 그럼 처음 나무 한 그루는 아마 현명하지 않은 나무꾼이 더 빠르게 나무를 벨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힘이 빠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루는 현명한 나무꾼이 더 빨리 벨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현명한 나무꾼은 일하는 방법,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고 일을 접근한 거죠. 나무 베기를. 그렇듯이 암에 대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의 원인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환경의 문제인데 그 환경을 그대로 놓거나 아니면 환경을 대충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만을 어떻게 하겠다. 즉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부모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거예요. 그 아이를 잡아오어서 감금할 겁니다. 문을 잠그고. 그 아이가 다시 가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까요? 더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팽배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너 왜 가출을 했니?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그 아이가 문을 이제 열어놔도 365일 현관문을 열어놔도 가출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약사님이 가지고 계신 암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왜 암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들을 보면은 일단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체내 염증이 증가하고 이 염증들이 세포의 뭔가 변질, 뭐 손상, 혹은 뭐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암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의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 가장 큰 무엇인가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지금 방금 염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다 염증이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염증이란 그럼 무엇이냐? 염증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조직 내에서 산소 투과율을 떨어뜨려요. 염증이 생기면. 그래서 암의 가장 제1번 핵심 발생 원인이 저산소라고 한 것은 저의 말이 어서가 아니라 이미 100년 전부터 오토 하이니 바르부르크 혹은 와버그 박사라는 분이 이미 검증을 해낸 거고 1953년 혹은 1970년대에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확증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준의학 커리큘럼에서 저산소증이라는 영역이 유전자 원인론에 가려져서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거예요. 일부의 원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이제 정의상의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와버그 박사, 바르부르크 박사님의 그 말씀대로 다시 임상 현장에서 이것이 저산소증이다라는 시각으로, 각도로 암을 재정의하고 그것에 맞는 치유법을 개발해낸다면 초두에 말씀드렸던 전 세계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일은 아마 급격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염증으로 인해서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저산소 환경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염증을 굳이 이제 가리자면 급성 염증, 소위 감염의 염증이냐,
감염은 없었는데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슨 생활을 했느냐에 의해서 생기는 로우 그레이드 인플로메이션, 즉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 그것은 말하면 식이의 원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강도. 목에 물렸을 때처럼 쿵거리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몸속 어느 곳에선가는 아주 미세하게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저강도 염증인데, 바로 암이 이런 저강도 염증이 만성화되어 있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세포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암물질인 거예요. 거기는 물론 그레이드 A, B, C가 있지만 A라는 거는 그 세포막을 손상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겠고, 그거보다 좀 낮은 등급은 그거보다 조금 덜 독성을 갖는 거겠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향점은 어디? 네, 바로 조직에, 세포에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따가도 말씀이 나눠지겠지만 썩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방치했을 때 금방 상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금방 상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먹었다. 그것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산소호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전자 손상을 결과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암물질, 그것이 등급이 어떤 등급이든지 간에 모든 발암물질은 썩지 않는 거, 인체 친화적이지 않아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깨끗하죠.